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13주차 법과행정 행정학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3장까지 했었죠. 우리 교재 398페이지 제4장 공무원의 능력 발전 부분이 이제 오늘 시작할 부분입니다. 네, 자, 화면을 공유할까요? 네, 자, 공무원의 능력 발전 관련해서 제1절 교육 훈련 에 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대국가에서는 행정이 전문화되고 사무가 자동화되고 행정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 훈련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에, 교육 훈련의 의의 관련해서 보면은 교육 훈련은 군 조직에서 그 필요성을 먼저 느끼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신무기 개발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했고 군의 조직력과 충성심 배양, 정신훈련, 강인한 체력 등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군 조직에서 그 필요성이 많았고요. 거기에서 이제 공무원의 교육훈련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도 대부분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훈련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교육훈련의 정의를 보면은 교육은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고 훈련은 직책이 요구되는 자격, 자질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이를 보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훈련은 이제 같이 쓰이는 말이기도 하지만 훈련은 직책과 관련이 있다. 공무원이 맡고 있는 자신의 책임, 직업 수행과 관련한 책임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 구분된다. 설명이 되어 있네요. 교육훈련의 목적과 수요의 산출은 직책이 요구하는 자격, 자질에서 현재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자격, 자질을 제하면 되죠. 지금 현재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자격, 자질이 그 직책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충족시키면은 교육훈련의 필요가 없겠죠. 이걸 빼면 되면 제하면 되나 뺀다는 얘기예요. 교육훈련의 수요를 그래서 이제 파악해서 교육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때 job analysis, 직무 분석 그리고 공무원의 능력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교육훈련의 수요는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에 필요한 능력, 즉 부족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류도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주석 달기가 나와야 돼. 기초훈련이 있습니다. 기초훈련이라는 것은 신규 채용 공무원에게 정식으로 직책을 부여하기 전에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고요. 정부 고유 담당자 훈련이 나와 있습니다. 일부 사회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없고 정부에서만 있는 경찰, 세무행정 등에 대해서 그 직무를 담당하기 이전에 실시하는 훈련을 정부 고유 업무 담당자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한 교육 훈련이 있겠죠. 해외 파견 특별 훈련 같은 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감독과 훈련이 있어요. 감독자는 계장이나 과장을 의미합니다. 계장이나 과장은 부하 직원을 지휘 감독해야 하는 일과 국장 등 상급자를 보조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일반 평직원과는 업무와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직무 수행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감독과 훈련을 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어떤 교육 훈련이 있게 됩니다.
제가 좀 감기도 걸리고요. 예, 목 상태, 입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발음이 좀 어, 듣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자, 관리자 훈련이 있어요. 관리자라는 건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을 말하는데, 고위직 공무원은 정책 수립, 기획, 조정,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등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훈련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 훈련 업무의 편성. 교육 훈련을 하려면 훈련의 목적 설정, 교관 확보, 교과 편성, 훈련 방법, 시설, 재정 등 여러 가지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데, 이때 이제 교육 훈련에 대한 반대 문제가 있게 됩니다.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데는 누구나 인정하지만 실제 교육 훈련을 하려면 여러 가지 형태의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입법부에서 예산을 잘 안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피훈련자의 상급자들이 자신의 부하 직원을 교육 훈련에 보내는 것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교육 훈련의 담당 기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중앙인사기관에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각 부처 교육훈련 업무에 대한 지도 지원의 역할을 해야 하고, 각 부처에서는 부처의 성격에 맞는 교육훈련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교육훈련의 담당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그 중점을 두고 생각해 볼 점이 좀 있죠. 부처 내 인사 담당 부서하고 개선 기관, 아까 뭐 라인 오서리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직접적인 지위 복종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계층제로 이루어진 기관을 의미하죠. 부처 내에는 인사 담당 부서가 있고 개선 기관이 있는데, 부처 내의 교육 훈련 업무는 대부분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1980년대 초에는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부서가 개조직 정도로 별도로 두고 있었으나 정부의 기구 축소 방침으로 인해 지금은 폐지된 상태이다. 그래서 작은 정부, 효율성 있는 정부, 경쟁력 있는 정부, 기구 축소, 불필요한 기구를 많이 축소해가고 있죠.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공무원 수가 오히려 그 이전보다 2, 3만 명 늘었다는 그 통계가 있었죠. 이제 좀 뭐 문재인 정부는 좀 큰 정부라고 할 수 있어요. 정부 예산을 많이 쓰고 일을 많이 하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진보 좌파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뭐 복지의 확대랄지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는 작고 강한 정부인데 뭐 큰 시장, 작고 강한 정부, 큰 시장. 그래서 단기간 내 어떤 성장을 이루는 그런 기본 정부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인사 문제 관련해서 과거에는 인사 담당 부서가 쭉 그 개별 부처별로 있었는데, 지금은 중앙인사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돼 있고요. 많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외부 기관이 이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 일반 기업지원소원, 해외 파견 훈련을 하는 경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뭐 교관 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달지 시설 설비가 부족하다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다른 외부 기관을 동원하는 것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자, 훈련관의 확보. 훈련 시에 피훈련자의 참여 정신도 중요하지만 훈련관의 자질과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바람직한 훈련관을 모형으로 현직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요구된다. 그렇죠? 전임 교관요. 그러니까 같은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담당해 본 그 공무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 교육 훈련을 담당하면은 교육의 효과가 제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사법연수 있죠. 그리고 뭐 법무연수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금융 관련한 부분, 금융연수원이랄지, 그러한 연수원들은 보통 개선 조직으로부터 잠시 일탈한 상급, 관련 부서 상급 공무원들이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훈련관의 자격과 훈련관에 대한 사전 훈련이 필요하다. 도 있고요. 교과 편성과 관련해서 교과 편성은 피훈련자 집단을 고려해서 편성 운영돼야 하는데, 뭐 지금 현재 교과 편성에 나타난 문제점이 많다고 그래요. 뭐 과목 수가 너무 많달지 피훈련자 중심의 교과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할지, 훈련의 내용은 피훈련자의 능력과 수준에 맞도록 편성돼야 하는데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셋째, 훈련 전에 피훈련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달지, 훈련 종료 시에는 훈련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훈련 결과에 대한 반응을 수렴해 다음 훈련 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뭐 문제점이 있다 것이죠. 자, 교육훈련 방법으로는 뭐 나와 있지만 강의 방법, 회의 방법, 뭐 토의 방법,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사례 연구, 우리 교재에 있는 사례 연구는 사전에 선정된 여러 사례에 대해 여러 사람 앞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럼으로써 교육 훈련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예, 이 지금 PDF로 V플랫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잘 안 찍힌 부분 좀 흐리게 나오네요. 연기 방법, 어떤 사례를 여러 사람 앞에서 실제 연기로 보여주는 것. 감수성 훈련, 이것도 교육 훈련의 한 방법입니다. 감수성 훈련은 사전 어떤 과제를 정해주지 않고 10명 정도 일정한 인원이 서로 토론하여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건의를 하도록 하는 그걸 통해서 이제 훈련하는 시찰이 있습니다. 피훈련자들에게 실제 현장을 보여주면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목격하도록 하는 걸 말하고요. 시청각 방법, 현장 훈련, 그다음 전보, 인사이동, 전보란 인사이동을 통해서 교육 훈련을 시킬 수도 있어요. 공무원을 한 직에만 오래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위로 옮겨 경험과 실무를 폭넓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실습이 있습니다. 실습. 피훈련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을 실무에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교육 훈련 방법이 실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훈련 관련 사후 평가를 해야죠. 그래서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 진행 과정에서 장애 요소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등에 대해서 평가해보고 잘못된 점은 다음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할 때 개선 보완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공무원의 능력 발전과 관련해서 근무 성적 평정 제도가 있습니다. 근무 성적 평정 제도가 뭐냐? 그 일 보면은 개인의 능력, 근무 실적 및 가치 또는 조직의 공헌도 등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조직체든 거기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의 능력, 가치, 근무 성적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개인과 조직은 같이 발전하는,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 성적 평정 제도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자격과 실적에 따른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할 수 있고 행정의 능률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뭐 근무 성적 평정에는 경력 평정, 훈련 성적 평정, 뭐 기타 가산점 평정 등등 본래적인 근무 성적 평정 외에도 뭐 여러 유형의 평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무 성적 평정 제도는 이게 필요하지만 또 비판도 있습니다. 그 근무 성적 평정 제도가 과연 타당도나 신뢰도가 있느냐, 또 평정자의 주관성이 개입되기 쉽지 않느냐, 공정한 평정 문제, 그리고 관대화 경향, 점수를 다 잘 줘. 그리고 집중화 경향, 또 중간 점수만 많이 주고요. 연쇄 영향을 받기 쉽고요. 연쇄 영향 이건 뭐예요? 첫 번째 평정 요소에 다음 평정 요소들이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평정자에게 선입견이 개입될 수 있죠. 그러면 다음 평정의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의 평정에 대한 장래 예측이 곤란하고 평정의 표준화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정제도에 대한 비판이 있고요. 이 평정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중요한 것은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서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 주의를 요합니다. 평정 요소의 선택이랄지, 평정 요소의 수, 평정 요소의 비중, 등급의 수, 평정 횟수, 현재 1년 이의 평정을 1회 정도로, 너무 자주 평정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 요소의 나열 순서, 어, 또 이 평정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유의점도 있습니다. 평정자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평정의 표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정자의 수 문제도 적절한 비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대화를 통한 평정. 이건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피평정자의 가치관을 직접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뭐 이런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청. 어, 그러니까 평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된 경우에는 공정한 평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정의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이런 것들에 항상 유의를 해야 된다. 자, 공무원의 능력 발전과 관련해서 승진 및 전보에 관한 설명이 제3절에 있습니다. 승진이란 건 뭐냐? 하위 계급에서 상위 계급으로 임용되는 걸 말하고요. 뭐 승진 범위라는 게 있겠죠. 일반직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한계, 랄지 신규 채용과의 관계, 승진에서 재직자 간의 경쟁, 뭐 이런 것들이 승진의 범위 문제가 되겠습니다. 승진의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경력 위주로 할 것인가, 실적 위주로 할 것인가. 메리트 시스템, 시니어리티 시스템 자주 나오죠. 경력 위주로 하게 되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정실 임용, 불평이 없게 되면 행정의 안정성을 기할 수는 있지만 유능한 인재를 등용할 수 없고 행정의 침체성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적 기준은 이제 보통 이 연공서열제, 경력주의 뭐 반대가 되겠습니다.
어, 전보. 전보라는 거는 뭐 전신, 전화, 전보할 때 전보가 아니고 바꾸다, 돌린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바꿔서 뭐 보임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전보란 동일한 직렬, 직급 내에서 직위만 변경하는 것을 따라서 계급이 높아지는 승진과는 구분이 되겠죠. 전보는 행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부패 방지 수단, 징계 수단, 개인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공무원의 교육 훈련, 전보가 아까 그 교육 훈련의 한 방법이라고 했죠. 능력 발전, 행정 조직 관리상의 변형, 인간관계 개선, 능력상의 일치, 권태 방지 등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전보가 이루어져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능력 발전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제한 표창 제도입니다. 자, 그 의의가 뭐냐? 제한 표창 제도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개발하여 정부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 전략을 기하고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의 증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한의 종류는 자유제한, 지정제한, 추천제한이 있습니다. 자유제한은 제한과제 선정을 자유롭게 하는 제한을 말하고요. 지정제한은 정부가 제한할 수 있는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한을 말합니다. 추천제한은 자체제한 제도에 심사 채택된 제한이나 이미 채택하여 실시 중인 제한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당의 제안을 채택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제안을 뭐 추천 제안이라고 합니다. 수속 절차, 제안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속과 절차가 필요하냐? 제안자 자격인데 공무원이어야 되겠죠. 공무원은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공동 제안의 경우에는 주 제안자 1인과 부제안자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요. 제안 사항은 뭐 행정기관 정책에 관한 사항이겠죠.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것, 현재나 장래에도 적용이 불가능한 것, 국가 사무에 관한 것이 아닌 것, 이런 것 등은 제한을 보지 않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공지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제한한다는 게 어떤 제한의 창의성이란 관점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이게 또 적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거의 뭐 불능의 법률에 공부하시면 그렇죠. 뭐 도저히 현재나 장래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안 되겠죠. 국가사무화, 그러니까 이건 국가사무화 관련이 되었죠. 우리 정부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안의 심사, 제안의 심사는 제출된 제안을 심사 채택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두고 있고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실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안이 채택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상을 해야 되겠죠. 제안상 중 심사 채택된 제안은 우리가 창안이라고 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이죠. 이 창안에 대해서는 상여금 등 물질적인 보상과 인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제한제도는 이제 우리 행정과 행정의 발전, 공무원의 능력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데 문제점도 있습니다. 조직원 간의 협조조의 저의 우려, 과다 경쟁 우려, 제한가치 결정의 어려움 등이 있고요.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리층의 관심이 제고돼야 되겠고 제한제도 운영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적정한 보상이 지급돼야 되고 제안에 대한 직원들의 참여의식 제고 등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은 이제 공무원의 사기 관련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기라는 거, 뭡니까? 모랄이죠, 모랄. 한자가 맞는지 모르겠네.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하고. 모렐 하면은 이제 사기를 의미하죠. 어, 공무원은 뭡니까? 우리가 프라이빗 섹터, 시민 사회는 어떤 인센티브랄지, 뭐 인트레스트, 소위 이그 보통 영리성, 이익이나 영리성에 의해서 움직이죠. 퍼블릭 섹터, 이 정부 영역은 어, 이 사학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공의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박봉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런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직사회는 이 사기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프리바타이제이션이 뭐예요? 사기 여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MF 시절이랄지 그 우리 MPM 기업형 신자유주의 네오리버럴 차원에서 네오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에서 바라본 기업형 정부. 이때 뭐 IMF 우리나라도 그 즈음에 뭐 IMF 대량 해고랄지 뭐 있었죠. 그래서 이 사기업화 현상 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해고됐어요. 그리고 공기업이 이제 이그 그뭐 독립태산제랄지 더 이상 국가가 공기업에 방만한 경영을 들어둘 수 없다. 예. 그래서 뭐 교도소랄지 프라이빗 아미 군대도 교도소랄지 군대를 사형화의 현실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화로 인한 그 신자유주의 폐해 관련해서 많은 나라들에서 반대가 있고 저항이 있고 그래서 이 뭐 우리 대학 교수들은 뭐 전 세계 대학 교수들은 뭐 이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부의 어떤 시민사회 탄압 이런 걸 묵과할 수 없으니까 고발적 성격의 많은 뭐 논문들도 나오고요. 이미지너티브 지오그래피